제임스 호너 합창 및 전자 요소의 통합 및 셀틱 사운드로 유명세. 본명 제임스 로이 호너. 1953년 8월 14일 캘리포니아주 태생. 2015년 6월 22일 캘리포니아주 로스 파드레스 내셔널 포레스트 사망. 향년 62세. 1978년-2015년까지 활동했다. 미국 출신 작곡가, 지휘자. 100여 편이 넘는 영화 음악을 작곡했다. 할리우드 현지 음악 비평가들은 합창 및 전자 요소의 통합 및 셀틱 음악과 관련된 주제의 빈번한 사용이 호너의 음악적 특징으로 언급해주고 있다. 이런 특성이 농축된 타이타닉으로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여받는다. 호너는 1979년 레이디 인 레드 배경음악 작곡으로 영화계와 인연을 맺는다. 스타트렉 2 분노의 칸에 이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 배경 음악을 맡아 오케스트라 사운드 트랙 중 가장 많이 팔려나간 음반으로 등록된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배경음악도 맡는다. 호너는 돈 블루스, 제임스 카메론, 조 존스톤, 월터 힐론, 하워드, 필 니벨링크, 사이몬 웰즈 감독과 콤비를 이뤄 사운드 트랙 작업을 주도해 나간다. 1987년에는 피블의 모험과 에이리언이 아카데미 작곡상 후보작으로 나란히 추천받았다. 역대 작품 중 아바타, 모래와 안개의 집, 뷰티풀 마인드, 아폴로 13, 브레이브하트, 꿈의 구장 등이 아카데미 작곡상 후보에 올랐다. 제임스 호너가 밝히는 서너 가지 나에게 영화음악이란. 1. 제임스 카메론의 작곡가 제임스 호너에 대한 찬사. 오케스트라는 그를 사랑했다. 2. 타이타닉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상관없이 그 시점에서 아무도 몰랐다. 그것은 강아지였을 수도 있다. 나는 그것이 위대한 작곡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3. 뉴스를 듣고 온라인으로 확인했을 때 제임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의 필모그래피의 시작과 끝은 그가 나와 함께했거나 했었을 영화이다. 흥미로운 북엔드이다. 우리 둘 다 1980년에 같은 영화를 시작했다. 그의 마지막 리스트 영화는 올해 -2015년 후반에 시작했을 아바타 속편이다. 4. 우리는 3번만 함께 일했다. 매번 10년 간격을 두고 작업했다. 80년대 중반의 에이리언, 90년대 중반의 타이타닉, 2008년과 2009년의 아바타였다. 나는 월급을 받는 첫 번째 영화인 배틀 비욘드 더 스타스에서 그를 만났다. 나는 주니어 모델 빌더로 입사하여 3개월 후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되었다. 로저 코만 프로덕션에서만 가능했다. 작곡은 영화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점이었다. 린키 싱크 신세사이저가 아니라 완전한 오케스트라 악보였다. 그 후 나는 그와 몇 번 만났고 게일 허드와 나는 코만 졸업생이었고 그가 급등하는 것을 보았다. 5.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에이리언을 하기 위한 명백한 선택이었지만 우리는 시작이 좋지 않았다. 그는 런던에서 하루 반 만에 전체 작곡을 기록한 후 사라졌다. 우리는 작곡을 직접 편집했다. 그는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나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허용했다. 6. 내가 타이타닉을 할 때 그는 방금 아폴로 13과 브레이브하트를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관없다. 제임스와 함께 일하고 싶다. 우리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온통 넘어지는 매우 신중한 회의를 가졌다. 우리는 다음 해에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웃었다. 그러나 우리는 훌륭한 업무 관계를 만드는 매우 투명한 의사소통 수단을 개발했다. 그는 영화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는 일정을 맡고 앉아서 영화의 느낌을 흡수하기 위해 30시간 정도의 거친 촬영 초본을 보았다. 7. 나는 그가 멜로디를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좋은 작곡은 정말 당신이 휘파람을 불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 멜로디가 마음에 스며들면 작곡은 다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나는 그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피아노에 앉아 이것이 배의 메인 테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한 번 연주를 했고 나는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로즈의 테마를 연주했고 나는 다시 울고 있었다. 너무 달콤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했다. 그는 어떤 일도 조율하지 않았고
그것이 영화의 대단한 악보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위대한 작곡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가 일의 5%만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가 마음과 영혼을 깨뜨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8. 제작을 후회하거나 이 맥락에서 기억하는 것은 대부분의 오케스트라 작곡 세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는 그를 사랑했다. 그는 항상 같은 선수들과 함께 일했다. 대부분의 작곡가와 달리 그는 지휘도 했다. 그는 고전적인 훈련을 받았다. 그의 방이었고 그들은 뭔가 훌륭한 것을 만들었다. 영화를 뒷받침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급회전을 해서 작동시킬 수 있다. 9. 아바타는 어떤 면에서 더 까다로운 영화였다. 타이타닉처럼 크고 포괄적 주제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소리를 찾기 위해 민족음악학자와 많은 연구를 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했다. 작곡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약간 더 풍부하다. 모든 사운드 디자인에서 레이어링을 시작하고 믹스에서 악보의 일부 질감이 손실된다. 나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작곡을 위해 싸워야만 했다. 작곡가들은 항상 작곡이 더 두드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몇 달 전인 4월. 그들은 오케스트라가 영화의 전체 타이타닉 악보를 라이브로 연주한 로얄 알버트 홀에서 밤을 보냈다. 제임스는 그의 화를 받기 위해 거기에 있었다. 프로듀서 존 랜다우와 나는 콘서트를 위해 런던에 갔다. 우리는 일종의 동창회를 가졌다. 감동적이었고 제임스에 대한 나의 마지막 개인적인 기억이 기뻤다. 그들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그 말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화에 자막을 붙여야 했다. 나는 이것이 제임스가 그것을 상상했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11. 제임스 호너의 사후 작품으로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 제임스 호너 2011년 40여 년 동안 100편 이상의 영화 배경 작곡을 책임졌던 작곡가는 2015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다. 2016년 9월 23일 작곡가 제임스 호너의 마지막 두 작품이 미국인들의 귀에 들릴 것이다. CD로 발표되는 콘서트 작품과 서부 모험극 황야의 7인의 리메이크 악보 등 작곡가는 거의 40년에 걸쳐 100편 이상의 영화음악 작곡을 창조한 뒤 비행기 추락 사고로 1년여 전에 사망했다. 호너가 작곡한 타이타닉은 역대 가장 많이 팔려나간 오케스트라 사운드 트랙 중 하나이다. 그는 그 작곡으로 오스카상을, 영화 주제가인 셀린 디온의 마이 하트 윌 고 온은 주제가 상을 받았다. 하지만 호너의 경력은 훨씬 더 겸손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로저 코만 감독의 휴머노이드 프롬 더 딥을 포함하여 값싼 B급 영화 배경음악으로 시작했다. 아내 사라 호너는 두 사람이 UCLA에 재학했을 때 제임스를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휴머노이드로 벌어들인 돈을 다음 작품으로 모두 쏟아부었다. 그는 돈을 전혀 빼앗지 않았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는 가능한 한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고 그가 UCLA에서 조교로 번 돈으로 살았다. 그녀는 웃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살았다. 당시 코만 감독의 뉴월드 픽처서에서 남편의 동료 중 한 명은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젊은 경제 모델이었다. 두 남자 모두 경력이 시작되었고 작곡가는 카메론의 영화 에이리언 작곡으로 첫 번째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다. 호너는 영광의 깃발 아폴로 13, 브레이브하트 및 아바타와 같은 히트 영화의 배경곡을 계속해서 작곡하게 된다. 카메론에게 호너의 성공을 이끈 재능은 단순한 기술 이상이었다. 카메론은 그는 민감한 사람이다. 그는 큰 마음을 가졌다. 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그의 감정과 감성의 깊이가 그에게 많은 음악적 재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내 말은 그는 고전적인 훈련을 받았으며 그는 피아니스트였고 그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호너는 2015년 6월 22일 소형 비행기를 타고 사망했을 때 이미 황야의 7인 리메이크의 작곡 작업을 시작했다. 호너의 오랜 동료 편곡자이자 악보 프로듀서 사이먼 프랭글에는 호너가 쓴 주제를 가져와서 오케스트라 모음곡을 만들고 안토인 후쿠아 감독에게 제공했다.
프랭글렌은 후쿠아에게 제임스가 들으면 좋았을 것 같은 작곡이었다고 회상해 주었다. 후쿠아는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알다시피 그는 분명히 그가 듣고 있을 때 울고 있었다. 라고 프랭글렌은 말했다. 그는 나는 당신이 이것을 끝내기를 원한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앞으로 가져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1억 달러짜리 영화에 대한 정말 대담한 요청이었다. 프랭글렌과 나머지 작곡가 팀은 모여서 그 테마를 사용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제임스 호너와 같은 방식으로 작곡을 만들어냈다. 후쿠아가 호너의 미완성 작곡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다. 프랭글렌은 영화 음악의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감독이 그에게 내 영화가 여기 있다. 최선을 다하세요라고 말할 것이라는 생각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는 말했다. 프랭글렌은 호너가 감독이 이미 영화를 편집하는 데 사용했던 음악을 모방하도록 요청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경력이 끝날 무렵 호너는 2개의 작곡을 버리고 교체했다. 그러나 프랭글렌은 호너의 스타일이 예술가로서 그를 위해 관련성이 있으며 유지하기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임스는 내가 만난 거의 누구보다 영화 속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더 잘 이해했다라고 프랭글렌은 말하고 있다. 그 멜로디 감각은 영화 악보면에서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이다. 이제는 거의 이 배경 소음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음향 효과일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분적인 좌절감으로 호너는 첫사랑인 콘서트 홀로 돌아왔었다. 2014년 그는 바이올린, 첼로,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썼다. 그는 4개의 프렌치 호른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또 다른 협주곡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이 호른 협주곡 연주자 중 한 명은 1985년부터 할리우드 작곡 무대의 베테랑이자 작곡가의 주요 호른 연주자인 제임스 대처였다. 대처 역시 호너의 작품에 대한 감정적 애착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대처는 우리가 그가 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연주할 때 그의 눈이 약간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유명한 작곡가가 되거나 남성의 명예를 얻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깊고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다. 칼리지라는 제목의 혼 협주곡은 호너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런던에서 세계 초연된다. 그리고 그 반응은 여러 면에서 그의 삶의 이야기가 된다. 음악 평론가들은 실제로 작품을 혹평했다. 오, 이것은 타이타닉처럼 들리네요. 알다시피 그런 종류의 작품이라고 대처는 말했다. 그러나 관객은 그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그는 3번이나 나와서 무대 인사를 했다. 제임스는 그가 쓴 글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충실했고 그것이 청중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됐다. 대처는 호너가 그의 치명적인 충돌 몇 주 전에 녹음을 감독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황야의 7인이 개봉되는 날 디스크로 출시된 것은 아마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제임스 호너의 마지막 최신 음악이 됐다. 그러나 미망인 사라는 우리가 호너의 모든 음악에서 듣고 있는 것이 그의 진정한 목소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자신의 내부를 표현하는 음악을 쓸 수 있었다라고 사라는 말한다. 그리고 그 부분, 그가 그의 관객들과 가진 감정적 연결이 그에게 있어 그 전체의 요점이라고 생각한다. NPR 2016년 9월 22일자 12. 감독과 프로듀서와 함께 일하는데 익숙하다. 그것이 내 관계이다. 아주 간단하다. 13. 극적인 작곡을 좋아한다. 나는 디스코 사람도 아니고 로큰롤 사람도 아니다. 나 자신을 더 고전적인 작곡가라고 부르고 있다. 내 작곡은 더 고전적인 사운드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소리를 아방가르드라고 부르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그들은 마이너스 작품들 마이너스 대중적인 측면보다는 고전적인 측면에 있다. 재즈 악보를 쓰지 않았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교향곡 재즈와 현대의 진지한 음악을 포함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팝 악보를 쓰는 것은 아니다. 제리 골드 스미스의 비유가 나오는 이유는 내가 얻고자 하는 영화와 그가 얻는 영화가 같은 종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의 리그에 속해 있지는 않다. 그런 종류의 영화를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액션, 드라마, 그런 종류의 영화. 나는 또한 극적인 밑줄이 있는 매우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14. 나는 곡을 쓸 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피아노도 사용하지 않는다. 책상에서 글을 쓰고 있다. 팔레트의 색상으로서 매우 넓은 획과 메모이다. 글을 쓸 때 매우 추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조각과 비슷해진다. 15. 나는 사람들이 내가 가져온 약간 이상 한 각도로 나를 고용한다고 생각한다. 트릭의 일부는 간단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음악이 정말 많을 때 그다지 많은 음악이 재생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16. 나는 영화를 보고 프로듀서와 감독이 원하는 것을 동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매우 자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모르거나 알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나오기도 한다. 감독이나 프로듀서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내고 오해가 없도록 B- 뮤지컬 용어로 표현하려고 한다. 그런 다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작곡에 넣는 관점에서 실제로 글을 쓰는 동안 얻을 수 있는 특정 아이디어를 내 언어로 만들어낸다. 전체 작곡을 미리 말할 수는 없다. 글을 쓰는 동안 많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17. 나는 훨씬 까다롭다. 5명 혹은 6명이 아닌 85명 혹은 90명의 작곡가가 원하는 영화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영화, 액션 영화. 분명히 모든 영화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영화를 보고 많은 영화를 하도록 요청받았다. 내가 독창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마이너스 감독 및 제작자 마이너스 나에게 공식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너무 반항적이다. 18. 내가 작업하는 모든 영화에는 항상 영화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문구가 있다. 나는 그것을 시도하고 못 박는다. 19. 내 책무는 그리고 항상 제임스 카메론과 논의하는 것이다. 영화의 모든 전환마다 관객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캐릭터를 잃을 때, 누군가가 이길 때, 누군가가 잃을 때, 누군가가 사라질 때, 나는 항상 마음이 느끼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주요 역할이다. 20. 내 취향은 스트라우스에서 말러에 이르기까지 사방으로 퍼져 있다. 나는 결코 바그너 혹은 차이코프스키 팬이 아니었다. 벤자민 브리튼, 탈리슨 모두 초기 영국 중세 음악, 프로코피에프, 일부 러시아 작곡가, 대부분 색채가인 프랑스인 등이다. 21. 더 핸들을 하기 전에는 제리 골드스미스나 존 윌리엄스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처음 시작할 때 골드스미스의 대규모 오케스트라 악보에 영향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나를 고용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옥에 가라 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었다. 22. 로저 코만을 위해 일한 것은 내 절차 기술에 도움이 되었다. 말 그대로 무의미한 음악을 생산하는 법과 그 영화에 가장 적합한 음악을 쓰는 방법을. 23. 아바타를 위해 만든 사운드 세계는 이전에 만든 그 어떤 것과도 정말 달라야 했다. 거기에는 3시간 분량의 음악이 있다. 24. 아일랜드 음악에 열광하고 있다. 나는 변덕스럽고 모형적이며 시대를 초월한 품질을 좋아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단순한 직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작곡가들과 다르다. 음악을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5. 영화 분위기는 내 머릿속 특정 소리를 결정하게 된다. 그것이 내가 멜로디 혹은 시간 등을 쓰기 직전에 바로 시도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내가 음악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영화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찾고 있다. 26. 영화 작곡을 할 때 나는 기본적으로 멋진 연필을 고용할 뿐이다. 나는 내가 있을 때 어떤 음악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것은 영화 회사에 속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끝났을 때 내가 영화의 세계에서 내가 다시 방문하고 싶을지도 모르는 놀라운 무언가를 생각해내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다. 27. 음악학자이자 음악박사이다. 그래서 많은 음악을 듣고 공부하고 분석했다. 나는 또한 은유, 인용 및 순환의 기술을 즐기고 있다. 28. 학교, 거리 등 어떤 곳에서든지 세상에 나오는 작곡가를 생각한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상업적 용도이든지 라디오를 통해서든지 영화로든지 시각적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이 작가에게 가장 실행 가능한 출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이 미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만난 훌륭한 사람들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다. 단지 재능을 받았다. 제임스 호너 141. 1. 나는 그것을 쓰고 감정적으로 놓는 경향이 있다. 2. 음악의 역할은 청중이 영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잊을 정도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청중의 눈은 물론 귀로도 경험해야 한다.